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열심히 발로 뛰며 취재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자들도 많은데요. 아이폰을 버려야 애플이 산다며 잡스와 가상 인터뷰를 한 기자도 있고, 노트7 폭발 사고가 한창일 때는 트와이스의 철업에서 전화가 펑 터질 것만 같아 라는 가사를 발견하고는 트와이스가 갤 노트7 폭발을 예견했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아예 맞춤법이 심각하게 틀린 기사를 내보내는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기자라는 이름이 안 어울리는 기자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자극적 복붙 기자들입니다. 최대한 빠른 속보를 위해 남의 기사나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기사를 쓰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틀린 내용들도 같이 복붙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극적일수록 더욱더 빠른 복붙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유세윤이 개코 원숭이로 한창 잘 나가던 시절 미투데이에 방송이건 행사건 역겹다며 개코 원숭이 좀 그만 시켰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엄청난 화제가 되어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는 유세윤에게 배가 불렀다며 비난을 쏟아부었고, 신해철이 나서서 유세윤을 비난한 악플러들에게 희극인 고통을 생각하라며 일침을 놓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유세윤은 개코 원숭이에 대한 발언을 후회한다며 완벽한 개코 원숭이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까지 올리고, 스포츠 조선에서는 유세윤의 개코 원숭이 논란 진짜 원인은? 이라며 사태 분석하는 기사까지 올리는데요. 한참 후에 유세윤은 이게 SNS 실험이었음을 밝혔는데, 개코 원숭이가 역겹다는 미투데이를 올림과 거의 동시에 개코 원숭이가 너무 좋다는 트위터도 올렸지만, 개코 원숭이 할 때 너무 싫다라는 기사만 각종 포털에 메인을 작성하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더 자극적이어야 믿는다고 정의를 내렸다는 결론을 냅니다. 아주 작은 실험이지만 큰 울림을 주는 사건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돈을 받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많은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온 배우에게 일식집 복장을 입히고 사진을 찍은 후 프렌치 일식을 선보이는 프랑스 요리사라고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만들고, 연기자가 치과 의사인 것처럼 분장하고 촬영을 한 후 역시 10년간의 봉사 경험이 있는 의사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만들어 홍보 대행사에 보내고 입금을 했다고 하는데요. 입금이 완료되자 12분 만에 의사 관련 뉴스가 네이버와 다음에 떴는데, 한밭 세로이 치과나 서울대 치과대학 같이 없는 내용도 그대로 팩트체크 없이 실려 있었습니다. 입금 완료 4시간 후에는 프랑스 요리사 기사 역시 올라왔는데, 르꼬끄동 블루라든지 스시와 쇼쿠 같은 없는 단어도 그대로 복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붙 기사의 끝판왕은 페남 항공사 사고 기사인데요. 2014년 6월 26일에 연합뉴스에서는 39명이 탄 미국 페남 여객기 라이베리아 실종이라는 기사를 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9명을 태우고 뉴욕으로 향하던 미국 페남 항공사 여객기가 라이베리아에서 실종되었다고 쓰여 있었는데요. 이 기사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딱 6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속보인 것처럼 쓴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세뉴스라고 하는 미국 지역 언론에서 예전 뉴스들을 재조명하는 코너가 있는데, 이를 연합 기자가 속보인 줄 알고 받아써 버린 건데요. 페남 항공사가 91년에 파산해 없어진 사실만 알았더라도 이런 실수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기자에게 그런 상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다른 기자들은 그대로 또 받아 쓰는데요. 한경과 서울신문에서 썼던 기사는 아직도 볼 수 있고, KBS 같은 네임드 언론에서도 해당 뉴스를 썼지만 지금은 당연히 모두 삭제되고 없습니다. 다음은 남들 입장 전혀 생각 안 한 무개념 기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있는데요. 펜션에서 학생들이 자다가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자 기자들의 선 넘은 행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학생들이 대성고에 재학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기자들이 무작정 대성고에 갔는데, 한 학생은 학교에서 마주친 기자들이 집까지 쫓아왔다고 밝히기도 했고, 다짜고짜 학교 앞을 지나가는 학생을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대성고 학생 아니라고 하니 대성고생인 거 안다며 학생증을 까보라고 했다고도 하고, 또 다짜고짜 대성고 학생들의 페이스북을 알아내 페메를 보내서는 희생된 학생들의 반 주소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가 하면, 심지어 학생에게 친구가 죽었는데 감정이 어떻냐고 대놓고 물어보는 등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한 겁니다. 결국 대성고 학생들의 취재를 그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훨씬 더 선 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나주 고종석 사건입니다. 고종석은 2012년 집에서 자고 있던 7세 소녀를 납치했던 악
악질 범죄자인데요. 사건 36시간 만에 잡혀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의 경찰이 처음부터 엄마와 아빠를 의심하여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했었는데요. 경찰보다 더 악질의 빌런은 바로 기자들이었는데 당연히 취재 광풍이 불었고 사람들이 범인의 얼굴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범인이라며 일면에 사진을 내는 오보를 저지르는데요. 네이트판에 사진 속 주인공의 친구가 사진이 도용되었다고 글을 쓰면서 해당 사실이 알려졌고 그때서야 조선일보에서는 오보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사진이 맞느냐고 물어봐서 경찰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냥 싫었다는 사과문을 씁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나주에 좁은 시골을 100여 명의 기자들이 해집고 다녔는데 처음부터 납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출이었다는 해프닝이라는 오보로 시작했고 가족들이 병원에 가 있느라 비어있는 피해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는 사진을 찍고 그대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경향신문에선 집에 있던 일기장과 친구들과 찍은 사진 등을 마음대로 사진을 찍어 보도하였고 아이 엄마가 집에 왔을 땐 집에 흑발자국이 너무 많아 경악을 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자들이 그 집에서 노트북과 폰 등을 마구잡이로 충전해 그달 전기요금이 30만 원이 나왔다고도 하는데요. 당연히 기자들은 그 요금을 내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한 기자는 다짜고짜 당시 6학년이었던 피해자의 큰언니한테 찾아가 그 시간에 아빠는 뭐했니? 원래 표적은 너였다는 거 아니? 등의 질문을 하기도 했으며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도 역시 기자들이 바글바글 했었다고 하는데요. 병실 맞은편 휴게실이 기자들로 가득 차 있어 아이는 병실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납치 당시에 엄마가 PC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기자들은 엄마를 게임 중독인 것처럼 묘사를 하기도 하고 집 앞마당에 술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몰고 가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범인이 잡힌 PC방과 같은 PC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인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오보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시 이런 보도들로 인해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을 무책임한 부모로 인식했고 부모를 손가락질하기도 하였으며 후원금을 모은 굿네이버스에서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면 날려버릴지도 모른다며 열심히 일해서 3천만 원을 모으면 후원금을 주겠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은 언론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언론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데요. SBS 3천만 원, 채널A 2,300만 원, 경향신문 2,500만 원의 배상을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것조차 취재하기 힘든 기자들은 아예 낚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한 기자는 이런 조현병 환자나 쓸 법한 기사 제목을 쓰고는 사진 역시도 기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애플 발표에 사진을 박아놓은 데다가 기사 내용 자체도 정말 성의도 없는 데다가 길기만 긴 쓰레기 내용이었고 한참 해축 기사에 낚시 제목 기사가 올라오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는데 선수들의 자료 이미지 사진들에 오늘 끝나고 회식일에 까르르 같은 근본 없는 드립을 치기도 했습니다. 발락의 사진은 심장이 발락발락 같은 제목을 붙이기도 하며 사비 사진에는 오늘 밤 사비를 들여 나이트 가자 라는 제목, 로비킨의 사진에는 킨 사이다나 마시고 흥분을 가라앉히게 같은 언어 유희를 즐겼으며 김수환, 추기경의 추모 사진에는 저희들도 곧 갑니다 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한 투표 사진에는 이번이 마지막 투표일 것 같아 라는 해륜 제목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낚시 기사의 최고봉은 개인적으로 이 기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동해 피서간 20대 얼짱 여대생 돈 떨어지자 그만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은행의 이동 점포를 홍보하는 기사와 사진을 올린 기사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발로 뛰는 참기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